이게 대상포진이라는 자체가 백신 맞으면 덜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신경에 존재하는 거니까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시각신경, 청각신경 이런 데 가까이 있으면 그 신경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점수로 이제 얘기해요. 0에서 10점 정도 그 10점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지옥불에서 내 몸이 불타고 막 너무 달라달라 찢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걸 10점이라고 친다면 대상포진에 있었을 때 갑자기 통증, 신경병증에서 통증이 왔을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네네네. 환절기이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바뀔 때 또 일을 많이 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힘든 시기에 우리 안상범 원장님을 모시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포진 환자 많으세요? 많죠. 네.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이게 대상포진이라는 것 자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면역력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층도 많아요. 네. 많아요. 자기 체력을 과신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제가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었는데 네네네. 저보고 50세 이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50세 이후에 많이들 맞으라고 그래요? 하는 이유가 연구 결과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아. 그 전에도 맞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으실 수는 있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뭐 나온 예방접종도 있다고 하던데 백신, 그거, 예, 네, 예. 그거 조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네. 그 골든타임 네. 잡아라. 예. 그래야 신경통을 네네. 막을 수 있다. 막 네네. 이러는데 예.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궁금하시다고 한 백신이 그 전에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이 백신 맞으면 덜 아프죠? 덜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사람은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싼 돈 주고 이게 백신 맞았는데 했는데도 그러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뭐 배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신을 이제 언제 뭐를 맞아야 되는지 되게 표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수두 백신이 있어요. 그거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숨어 있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네, 올라오는 네, 네, 거잖아요, 피부로. 예. 그러면 수두 백신을 맞았는데도 수두 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어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두에 걸리지 않아도 백신 네네. 예방접종만 맞아도 대상포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약독화된 거를 맞았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백신들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예전에 했던 것들은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에 하나라도 이 약독화 생백신 바이러스 자체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어떤 그런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내가 얘를 이겨내지 못하면 독을 그냥 주입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새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약독화 생백신이 아니라 약간 사백신 죽어있는 백신은 껍데기만 이제 하는 거라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방어 기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방어 기제를 학습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껍데기만 이제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알아채는. 네, 72시간 내에 네네. 뭐 항바이러스제 안 먹으면 뭐 신경통이 있다. 또 이제 이 포진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도 좀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눈 쪽으로 그렇죠. 갈 경우에는 뭐 시력이 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귀 주변에 이제 생기는 경우에는 들리는 것도 잘 안 될 수도 그래요? 있고 이게 신경에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시각신경, 청각신경 이런 데 가까이 있으면 그 신경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대상포진이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신경통 때문에 거의 1년을 고생하셨어요. 이분은 오래오래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60대거든요. 그 골든타임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이 생각을 항바이러스제를 그 72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수포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뭐 했을 경우에 72시간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몸에 뭐가
뭐 점이 있다든지 뭐가 수포가 생기는데 가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바쁘면 또 뭐가 낫거나 말거나 낫거나 그냥 한두 개 있으면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그냥 훌렁 지나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통증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산통보다 더 맞아요. 강도가 높다고 그 하는데 통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대상포진이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에 관련돼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심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심한지 안 심한지 이제 통증을 점수로 이제 얘기를 해요. 0에서 10점 정도로 해갖고 10점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막 지옥불에서 내 몸이 불타고 막 몸이 갈라갈라 찢어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를 10점이라고 친다면 대상포진에 있었을 때 갑자기 통증, 신경병증성 통증이 왔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9에서 10점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옥불에 불타는 그렇죠. 그걸 일부분은 그렇게 느끼는 거고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확실한 거죠. 이 대상포진은 사실 되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는 그냥 잘 지나가고 누구는 극도의 통증이 있고 그러면 이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대상포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초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항바이러스제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때 빨리 드시는 게 좋고 그러면 대상포진 바이러스들이 우리 신경에 약간 이게 표현은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좀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을 좀 먹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좀 먹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갖고 뭘 신경을 되살려 봐야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 다음에 통증이 있고 난 다음에 통증은 빨리 한번 끊어주는 게 좋아요. 아까 신경 차단술? 신경 차단술 같은 걸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하나의 지렁이 같이 이제 띠로 이렇게 이어 있다고 보면은 그 신경에서 나가고 있는 부위들이 각각이 띠가 있는 것처럼 아파 있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찾아서 그 중추신경을 조금 차단을 시키면 통증을 이제 약간이라도 완화를 시켜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서서히 조금 줄어드는데 한번 그렇게 끊는 기회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점점 만성화될 수 있죠. 근데 왠지 차단술 이러면 좀 무서운데요. 그것도 말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말 잘못 지었나요? 말을 잘못 그러면 지었는데 이 신경 차단술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신경 진행이 차단술이 차단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말을 무섭게 하다 뭔가 보니까 이렇게 차단하는 느낌 잘라버리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통증을 차단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통증을 차단해 주는데 통증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고 통증을 조금 끊어준다 그러고 생각하면 되고 신경 쪽에다가 이제 약물을 뿌려줘서 하는데 그때 이제 국소 마취제를 살짝 섞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하지만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를 살짝 섞어줘서 거기에 일어나는 통증 유발 물질들을 조금 씻어내주고 항염작용. 저는 이 신경 차단술 그래서 왠지 뭐 레이저로 지지지지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좀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부작용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요. 부작용은 있긴 있는데 알려주세요. 신경 차단술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추 쪽에 가까이 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이 너무 중추로 많이 간다든지 하면은 운동신경이 마취가 돼갖고 움직이는 게 조금 약간 둔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신경 차단술 하면 감각이 조금 완화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동신경까지 마취가 돼버려서 근데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는 아니죠. 영구적인 건 아니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사를 맞았는데 집에 걸어 못 가고 휠체어 타고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경 차단술을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 관련돼 갖고 많이 생기는 중에 하나가 몸통이거든요. 그렇죠. 한쪽만. 또 한쪽만 그렇게 생기는데 몸통에 이제 주사를 하는데 그러면 부위가 흉추까지 온단 말이에요. 위에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했는데 그러면 원장님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근 자체가 마취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목 쪽에다 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해야 되고 웬만하면 약으로 주고 아니면 비타민 C 고용량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양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는 이 통증 점수가 9점, 10점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꼭 동반해서 같이 해줘야죠. 네. 초기에 많이 합니다. 네. 무조건 황금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내 몸을 좀 잘 봐주고 사랑해주고 소리도 듣고 해줘야 되는 게 그럼요. 정답이네요. 네네. 우리 다이어트나 영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사실 휴식이거든요. 맞아요. 잠을 잘 자야 살도 빠지고 예뻐진단 말이에요. 네, 잠이 보약이에요. 제가 요즘에 잠을 안 자려고 그러거든요. 할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자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독소가 막 쌓이는 느낌, 그리고 찌뿌둥하고 피곤해요. 그 능률이 되게 떨어져요. 맞아요. 막 퍼포먼스가 막 좀 자고 일어나면 막 빠릿빠릿해지고 맞아. 그러는데 오히려 자는 게 나아. 그죠? 자고 그 다음날 짧은 시간이어도 내 빡 에너지 넣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네. 원장님은 예방접종이 최신 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단점은 너무 비싸다. 비싸고 2번 맞아야 되고. 근데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몸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잠도 잘 자고 네네. 휴식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제 문제인 거긴 한데 예,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럼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냥 평상시에 영양제 저는 비타민 뭐 C 고용량도 괜찮은 것 네네. 같고 B군은 기본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관련해서는 베타글루칸 네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사항포진에 관련해서 이 안상범 원장님 모시고 우리 통증, 신경통 관련해서 백신 뭐 등등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